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난주까지 여러분 팀플을 해서 저에게 고맥락과 저맥락 관련된 간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점검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만들어 와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몇몇 조는 이 고맥락과 저맥락을 나누는 그 기준을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발표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친구들이 만들어 온 팀플 그 동영상을 각각 여러분들이 보고요. 과제란에 보면 첨부 파일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조원별로 제가 이름을 다 적었고요. 그 조원 발표한 것 중에 자기 이름 빼고 세 조를 선택을 해서 왜 그 조가 발표를 잘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재밌게 만들어 와서 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나 뭐 따로 뛰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설명이 끝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조별 관련된 조별 발표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여러분들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총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수업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루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도 과제를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만사항이 뭐였냐면 숙제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제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좀 기한을 좀 넉넉하게 잡고 토요일까지 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과제를 제대로 못 올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좀 촉박하게 보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안 빠지고 제출하는 확률이 더 높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제가 30분 안에 하기가 되게 힘든 과제다라고 하면 1시간 이상 수업을 좀 과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아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과제는 그런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발표한 거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판에 구맥락과 저맥락 과제를 하게 된 가민혁, 김상희, 최은수, 김도건, 양승준입니다. 네, 몸이 편한 세상이라는 간판만 보시면 어떤 가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침대, 베개, 마사지 기계 등등 연상되는 게 많으실 겁니다. 동시에 궁금하시기도 하고요. 이 가게는 맞춤 신발 제작소입니다.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기 때문에 몸이 편한 세상이라는 간판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특이성을 띠고 정보를 함축적,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측이 필요하다는 특징들이 있기에 이 간판은 고맥락 간판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꽃기우스입니다. 꽃기우스를 보면 분명 닭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간판만을 보아서는 닭백숙집인지 닭치킨집인지 등등 유추를 해서 알아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알기가 힘듭니다. 즉, 꽃기우스라는 간판 이름을 통해 치킨집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어 메시지보다는 닭과 관련된 울음소리로
맥락적 단서를 제공하여 치킨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닭으로 무엇을 하는지 애매모호한 느낌을 갖고 질문을 던질 수 있기에 꼬끼오스는 고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스 부대찌개의 간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판을 처음 봤을 때 누구나 이름을 보면 부대찌개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무엇을 파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 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맥락 간판은 간판에 직접적으로 파는 것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소비자가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맥락, 저맥락 간판 분류에 대한 사고와 말하기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고맥락과 저맥락의 뜻, 첫 번째 간판, 두 번째 간판, 세 번째 간판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고맥락과 저맥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맥락이란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중요한 정보를 맥락적인 관계에 의해 전달하고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맥락이란 맥락과 상황보다 기록된 정보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덧붙여 설명하자면 고맥락 문화는 글과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회적,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맥락 문화 국가로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속해 있습니다. 저맥락 문화는 고맥락 문화와는 다르게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맥락 문화 국가로는 영국, 미국, 독일 등이 속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고맥락과 저맥락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뜻을 전달하냐와 우회적으로 전달하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맥락 간판 동네비어입니다. 고맥락 문화 국가의 소비자인 우리나라에서는 동네비어라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간판을 보았을 때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주점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주점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비어라는 간판과 분위기를 보고 소비자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맥락 간판 돈키호테 빵집입니다. 간판에 빵집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간판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고맥락 간판 제주까망 돼지입니다. 까망이란 표현은 흙을 연상시켜 흑돼지를 파는 고깃집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간판을 여러 번 확인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사고와 말하기 간판의 맥락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작업지류학과 박소리, 김다영, 김다은, 송민국, 이재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는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의 정의,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선정한 고맥락 간판과 저맥락 간판에 대한 소개와 소감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맥락과 저맥락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고맥락은 명확한 언어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는 주로 맥락적 관계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저맥락은 명확한 언어 메시지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찍은 저맥락과 고맥락 간판들입니다. 촬영한 간판 중에서 저희는 가장 눈에 띄는 간판으로 고맥락 간판 2개, 저맥락 간판 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와끼라는 간판입니다. 미와끼는 네일과 헤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의 간판으로 한자 아름다울 위의 음을 한자 기운기의 음을 강조해 나타낸 끼와 조합한 단어입니다. 아름다움과 기를 헤어와 네일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의 효과를 저희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장점은 가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간판에 미와끼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해낸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일업의 다른 가게와 비교했을 때 더욱 강한 인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간판만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가게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옹아 멍멍해봐라는 간판입니다. 이것은 애완동물 용품점의 간판으로 고양이한테 강아지 소리를 요청하는 듯한 말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간판의 장점을 생각해보자면 재미있는 문장으로 다른 간판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여 소비자의 기억에 강한 인식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단골 손님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애완동물 용품점을 검색했을 때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가게 이름 때문에 가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맥락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생고기 김치찌개라는 간판으로 김치찌개 집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접근성이 좋고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김치찌개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점과 간판에서 동일업과 차별시되는 특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간판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단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팀별로 고맥락과 저맥락에 관한 간판을 직접 알아보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찾아봤는데 간판을 생각해낼 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매우 아쉬웠지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파수 맥락 파헤치기 사고와 말하기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들을 찍어보고 간판 속에서 고맥락과 저맥락을 분류했습니다. 먼저 고맥락의 특징은 명확한 언어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고 맥락적 관계에 의해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맥락 간판 중 고마워라는 카페 간판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이 간판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간판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이 간판은 일반적인 간판과는 다르게 한 글자씩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판을 봤을 때 고마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는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고마워라는 간판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간판을 해석할 수 있는 예시로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커피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다른 고맥락 간판으로는 퓨전 레스토랑인 한 끼 맛있다, 한식당인 이모네, 샌드위치 가게인 서브웨이, 복합예술문화공간인 해마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맥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맥락은 고맥락과 달리 언어 메시지가 중요하고 언어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맥락 간판 중 하나인 감자색 간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바로 멀리서 봐도 어떤 메뉴가 주 메뉴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게의 경우 간판만 봐도 감자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가게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표현한 감자튀김 역시 이 가게의 주메뉴가 감자튀김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활용함으로써 어두운 밤에도 소비자들의 눈을 잘 띄게 해준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또 라멘이라는 라멘집은 라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간판에 사용함으로써 라멘이 주된 메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또 라멘의 이또라는 단어는 해석하면 1등이라는 뜻이며 이또 라멘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1등 라멘이라는 뜻으로 라멘 전문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맥락 간판으로는 국밥 전문점인 국밥대장, 삼겹살 전문점인 60판 왕뚜껑 삼겹살, 세차장의 세차 24시, 중화요리 전문점인 짬뽕이랑 짜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간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맥
저희 조의 사고와 말하기 조별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순서는 일단 미용시설, 음식점, 체육시설, 커피 전문점, 인상 깊은 간판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미용시설에 대해 조사한 신승현입니다. 고맥락 간판 중에는 눈에 온 봄이 있습니다. 속눈썹 관련 미용 매장으로 단순 저맥락 간판보다는 눈에 봄이 올 것만 같은 차분한 느낌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손 꽃이 피다는 네일 관련 미용 매장으로 손이라는 문구도 함께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네일 관련 매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꽃이 핀다는 표현으로 예쁜 네일 아트를 연상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맥락 간판 중에서는 리안 헤어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보여준 고맥락 간판처럼 분위기나 맥락적인 단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헤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역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식점을 맡게 된 이준성입니다. 저는 간판 이름을 황금어장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횟집이란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선하고 좋은 여러 가지 해산물을 떠오르게 하여 간접적으로 횟집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뽑게 되었습니다. 또 삼겹살이라는 가게의 이름이 명료하게 딱 삼겹살로 핵심 있게 삼겹살 하나만은 자신 있어 보이는 간판으로 하여 삼겹살을 전문으로 한다는 의도를 직접 표현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점을 맡게 된 김영광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이름이 지하철 단어랑 똑같아서 웃어 넘겼었는데 옛날에는 피터와 초대형 잠수함 샌드위치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잠수함의 서브마린의 서브와 방식이라는 단어의 웨이가 합쳐져서 서브웨이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잠수함 모양 빵에 각종 재료를 넣어 먹을 수 있는 큰 샌드위치로 유명하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떤 음식점인지 짐작이 안 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맥락 간판 음식점을 맡게 된 김동민입니다. 일단 가게 이름은 돼지촌이라는 삼겹살 집인데요. 이 삼겹살 집은 돼지라는 표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는 삼겹살이라고 고깃집이라고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맥락으로 뽑힌 간판이라고 할 수 있고 재미 요소를 좀 주기 위해서 위치는 한수대 정문에 위치해 있고 맛은 돼지의 육즙이 잘 흐르며 껍데기에 쫀득함이 살아있어 먹기가 행복합니다. 스포츠 시설을 조사한 유지은입니다. 제가 찾은 고맥락 간판은 메이크 더 무브인데 일반적인 스포츠 시설의 이름과는 다르게 유추해야 알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함으로써 신비로움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스포츠 시설임을 알 수 있게 메이크 더 무브, 즉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쉽게 알아챌 수 있으나 웨레어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고 스포츠 시설로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맥락 간판은 오아시스 헬스라는 고가 PT뉴를 조사했는데요. 스포츠 시설임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비자가 더 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스포츠 시설 중에 짐, PT, 헬스, 점핑 등을 넣으면서 무엇을 중점을 하는 시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카페를 조사하게 됐는데요. A.클락이라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이 표어를 보고 소비자들은 카페라고 쉽게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고맥락 간판이라고 선정하게 되었고 위치는 한수대 정문에 있고 맛은 많은 음료와 샌드위치, 마카롱 등 간식거리가 판매하여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사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커피집이라는 커피 전문점인데요. 간판 그대로 커피를 팔 것만 같은 가게이고 특별한 이름을 가진 간판을 하는 가게보다 이렇게 간단한 간판이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인상 깊었던 간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인상 깊었던 간판은 고맥락 간판인 눈에 온 봄입니다. 속눈썹 관련 미용 매장인 것을 간판을 통해 유추할 수 있고 더불어 눈에 봄이 올 것만 같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 소비자가 여성인 것을 고려해 이 간판은 소비자의 마음과 눈길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본 간판 중에는 황금어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황금어장은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여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수역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일반 횟집 간판과는 달리 바다의 풍부한 어류와 조개, 그리고 각각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식당에서 수산물을 먹으면 신선하고 맛있는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접해볼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황금어장이라는 간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더 무브라는 간판이 인상 깊었던 건 스포츠 시설은 주로 저맥락 간판을 사용하는데 이 간판은 고맥락 간판을 사용하여 더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사고와 말하기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고맥락 및 저맥락 간판 분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 표현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선정한 대표적인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 간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맥락 문화 표현 방식의 특징으로는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유추를 하여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고맥락 문화에서의 의사소통에서는 단어를 잘 선택하여 조화를 이루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맥락 문화는 맥락적 단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맥락 문화 표현 방식은 다른 문화권을 가진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맥락 문화는 간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저맥락 문화 표현 방식의 특징으로는 상황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의견, 의도를 직접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저맥락 문화는 말보다 맥락을 중시하는 고맥락 문화와 다르게 말 그대로 표현을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고맥락 문화보다 쉽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맥락 문화는 직접적인 언어로 대화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고맥락 문화는 실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식당이나 여러 가게 간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조가 찾은 두 장의 고맥락 문화 간판 중 하나는 육감만족이라는 음식점입니다. 간판을 보시면 족발을 판매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육감만족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인용하여 마지막에 쓰인 만족 중 족이 발, 족임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족발을 파는 가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에는 돼지의 발이 그려져 있어 혹여 가게 이름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 헷갈릴 수도 있는 점을 보완하여 확실하게 족발을 파는 가게임을 알린다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저희 조가 얼음왕국을 선택한 이유는 차가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얼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린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어른에 비해 자주 먹다 보니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영화 겨울왕국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제작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게 이름을 얼음왕국이라고 지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건드릴 것 같아 이 간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맥락 문화 간판은 주변에서 더욱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진의 인생 닭강정이라는 간판처럼 닭강정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가게인지 간판에 보이기 때문에 유추할 필요가 없이 닭강정 가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일산, 천안 지역 간판을 조사하여 고맥락, 저맥락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고맥락, 저맥락 간판 분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토론한 결과 눈에 띈 간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카페를 고맥락, 저맥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빨간 벽돌, 오후의 간식, 힐로디, 오늘은 봄, 크라프트 온도는 고맥락, 감성빵집, 야미베이크, 카페 공기는 저맥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식당에 있는 간판 중에서는 뚝배기와 양푼이, 오유미당, 오늘의 밥상, 돼지 상륙 작전, 순돌이네 연탄점, 한 끼의 행복, 셰프돼지, 소림바라를 고맥락으로 분류했고 인생 해장국, 청춘 찜닭을 저맥락으로 분류했습니다. 술집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아지트, 1차, 2차 노가리는 고맥락으로 나누었고 졸업 후 힐링 오프는 저맥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미용에서는 어서 오시게, 보니, 머리가 하는 이야기를 고맥락으로 나누었고 헤어솔, 조이스 헤어를 저맥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옷집에서는 새옷 가게를 고맥락으로 나누었고 빈티지 앤 뷰티과 맨투맨을 저맥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고맥락 간판과 저맥락 간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먼저 고맥락 간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게만의 특유한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저맥락 간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게의 정보를 간판에 모두 담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메뉴판 역할 또한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평범한 간판으로 인해 가게의 개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류한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띈 간판으로 맨투맨을 골랐습니다. 맨투맨이라는 옷 이름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옷가게라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사한 저맥락 간판들 중 가장 특이한 이름을 보여주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서 오시게의 개와 동물 개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재미를 더해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개와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개와 관련된 걸 판매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센스 때문에 눈에 띕니다. 저는 크래프트 온도라는 가게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도시라는 기호를 통해 음료와 관련된 가게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 재치 있었고 심플한 간판의 이미지를 통해 이 가게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재훈, 권세은, 김정원, 박재욱, 최진실입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여러 간판들을 찍어서 저맥락 간판과 고맥락 간판으로 분류해보았고 그 간판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학번 김정원입니다. 우선 고맥락과 저맥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맥락은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보다 상황이나 관계와 같은 맥락적 단서에 의해 전달되고 핵심을 돌려 모호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맥락은 명확한 언어적 메시지에 의해 전달되고 자기 표현, 언어적 유창성, 설득력 있는 연설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학번 권세은입니다. 저맥락 간판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김밥나라, 피자마루, 옛날 전통 육개장, 청국장과 돈가스가 있습니다. 고맥락 간판들은 세븐일레븐, 도도한 고양이, 달달해서 그램, 리코벨로가 있습니다. 고맥락과 저맥락 간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먼저 고맥락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저맥락은 물건에 대한 정확한 단어가 간판에 들어있어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고민을 없애주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학번 박재욱입니다. 저맥락 간판으로 김밥나루를 선택한 이유는 이 간판은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 중에서 누가 보아도 어떤 제품을 파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학번 최진실입니다. 고맥락 간판으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밖에서 간판을 봤을 때 달달한 것을 판매하는 매장인 줄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0학번 금재훈입니다. 고맥락 간판 중에서 도도한 고양이 카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글자를 봤을 때 분명 고양이와 관련된 가게라는 것을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보는지 아니면 고양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카페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이 간판을 보면은 고맥락 간판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확실하게 보여지는 특성 때문에 고양이 카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학번 권세은, 금재훈, 김정원, 박재욱, 최진실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본인들의 조와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느낀 건, 우리가 사고와 말하기 수업이잖아요.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하기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PPT로 발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말하기 수업도 굳이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줌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만날 건데, 말하기와 관련된 이 수업 때에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는 훈련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집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줌 수업이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교류하면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맥락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거를 우리는 고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의 기능보다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한때 광고를 했을 때 핸드폰의 기능 중 뭐 사진이 잘 찍힌다, 앱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시대에 가족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밥을 먹는데 핸드폰을 켜놓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들, 이런 건 핸드폰에 대해서, 핸드폰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맥락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맥락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몇 기가고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노트의 기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우리는 저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고에서 고맥락과 저맥락을 사용한 광고들을 많이 찍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맥락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출시를 좀 많이 앞두고 있을 때 고맥락 광고를 쓰고, 핸드폰 출시가 가까워졌거나 핸드폰을 출시했을 때에는 저맥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상품으로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었던 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지만, 뭐 야옹아 멍멍해봐,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눈에 오는 봄, 이제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무엇을 파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는 뷰티 상품을 파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애완동물 관련된 것들을 파는 건데, 참 이제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맥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언어유가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저맥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필이 됐다면 아마 네, 고맥락이 아니라 저맥락일 확률이 높죠. 앞에 발표한 조 중에 동네 비어나 꽃기호스나 뭐 까망드지 뭐 이런 게 고맥락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건 고맥락이 아니라 저맥락과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네 술집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비어라고 하는 거는 맥주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꽃기호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물건을 파는, 닭 종류와 관련된 거 팔 것 같다 라는 거. 꽃게라는 그 단어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고맥락보다는 저맥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까망돼지도, 까망도 우리는 흑이라는 까만색이라는 흑돼지, 뭐 돼지고기를 파는 집일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맥락과 조금 더 가깝겠죠. 그렇죠?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부분들 조사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조들, 자기 조 빼고 3조 정도 선택을 해서 왜 이 조의 발표가 좋았는지에 대한 감성평들을 2줄 정도씩, 각 조에 2줄 정도씩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는 줌으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